일본인들이 살았던 척산가옥은 주로 개항도시에 집중돼 있습니다. 특히 인천은 외국인들이 거주하던 각국 조개지가 있었던 도시입니다. 당시 인천항 모습입니다. 일본 조개지에는 2층짜리 목조주택, 즉 일본식 집이 빼곡하게 들어섰습니다. 인천에는 일본 전통 가옥뿐 아니라 좀 더 다른 형태의 일본식 집들도 나타납니다. 또 벽돌이에요. 재료가 같은 집인 것 같은데 재료가 계속 바뀌죠. 두 개의 2층 집이 연결된 독특한 구조의 집입니다. 마치 양옥처럼 보이는데요. 먼저 안쪽에 자리 잡고 있는 살림채를 살펴볼까요? 작은 마당이 자리 잡고 있는 전형적인 한옥, 1919년에 지어진 집입니다. 건축가인 임형남 소장이 들었습니다. 야, 여기는 옛날 네모난 마당에 있는 미음자형 한옥 구조였던 것 같은데, 그다음에 뭐 석가래도 겹처마로 해가지고 석가래 위에 부연 설치해가지고 겹처마로 된 집인데, 보통 민가에서 안 쓰는 겹처마인데 옛날 이제 그때 30년대 1920년대 30년대 개량하기 생기면서 그때 이제 그냥 일반 집에서도 이런 겹처마를 좀 많이 쓰면서 약간 호사를 부린 거죠. 일본식 겹처마의 석가래도 독특합니다. 둥근 한옥 석가래와 네모난 일본식 석가래가 함께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더 낯선 모습이 포착됩니다. 1층 한옥 위에 일본식 2층 집이 올려져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생소한 구조입니다. 당시 한옥은 온돌 난방을 하면서 거의 단층 형태였죠. 2층 집은 일본식 가옥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납니다. 한옥의 형식인데 그 형식을 이제 저렇게 2층 일본식 2층을 올리고 증축을 한 것 같아요. 1층은 한옥이고 2층은 양옥처럼, 그러니까 일식집처럼 된 아주 독특한 구조의 집이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1층 한옥에 2층 일본식 집이 증축된 듯 보입니다. 그렇다면 가게인 상가채는 어떤 형태일까요? 상가채는 사치코 실장이 살펴봅니다. 오, 책도 많네. 헉! 와, 구조가 다 보이네. 오, 구조가 제대로 남아있네요. 오, 보니까 3년문 남아있네요. 개별판을 연결한 일본식 천장입니다.昭和 5년 4월 5일. 상가채는 안채보다 훨씬 늦은 1930년에 지어졌습니다. 일본 목자상의 도장도 찍혀 있습니다. 그때昭和 시대였으니 그렇게 잘 남아있구나. 집을 지을 때 일본에서 목재를 수입해 사용한 모양입니다. 이거 한 판으로 이렇게. 그런데 대들보가 유난히 크고 굵직합니다. 일본에서는 지진 때문에 이렇게 큰 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옥에 쓰이는 대들보입니다. 보통 일본식에서는 이렇게 큰 거를 안 쓰거든요. 이렇게 큰 거를 보면 와, 한옥 같은 느낌도 딱 들어가지고 좀 재밌는 구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가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식 집에 한옥 대들보가 사용돼 있습니다. 일본식 집도 아니고 한옥이 아닌 독특한 구조입니다.
이 독특한 집에 살고 계신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잘 뵙겠습니다. 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저희가 그냥 앉아가지고 이렇게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아, 여기 언제 오셨어요? 여기 집에? 이 집은 지금 한 27년째 돼가고 있어요. 네. 이걸 사느라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뭐 같이 뭐 이런 거보다는 우선 내 집이라는 것에 대한 만족감. 예. 그다음에 뭐 하여튼 제가 집을 처음 이런 집을 사봤으니까 그래서 뭐 전혀 뭐 어떤 의식도 없었고 그냥 좋은 것만 있었어요 그냥. 예.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집인지 몰랐습니다. 6년 전 상가채 건물을 보수하면서 비로소 이 집의 정체를 알게 됐습니다. 천장을 뜯어내자 상량문이 드러났습니다. 소하라는 일본식 연호가 정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야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적산 가옥임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적산 가옥 하면은 일본 그 떠오르는 게 이제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다다미 집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강렬했거든요. 너무 싫었어요, 그게요. 그리고 거기 뭐가 많아요? 빈대가 많아요. 아, 예. 옛날에 예, 좋겠죠. 그래갖고 그 적산 가옥은 왠지 이렇게 약간 좀 이상했어요. 어릴 저한테. 때 기억으로. 어릴 때 기억 좀 낯설고 그런 기억에서 적산 가옥에 대한 기억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어요. 내 집이 적산 가옥이라니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죠. 작년에 가을 조금 쌀쌀할 때인데 오전에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저한테 곱게 절을 하시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사진에 가슴에 사진 하나 갖고 오신 거예요. 1919년에 촬영된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이었던 유봉성 유용목 부자입니다. 인천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냈던 갑부였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인천의 옛 부자인데 한갑 때 잔치 대신에 이 거지들을 다 모아서 목욕시켜갖고 옷을 세례비어 같이 잔치를 했다는 이제 그런 미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실 즈음 돼가지고는 그 재산을 다 골고루 다 나눠줬대요. 그래서 이제 이 집에 대한 내력을 알게 되고 또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 이거 함부로 이거 손댈 게 아니구나 이제부터는. 그때부터 집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보면 볼수록 이상한 곳 투성이었습니다. 저게 보통 이제 하나로 쭉 가고 그 위에 이제 동자를 받치거든요. 이것도 참 어설프잖아요, 이것도요. 예, 저거 얹힌 것도 네, 가운데도 네, 아니고 예, 어설프고. 가운데도 아니고 여기 삐딱하게 꼈어요. 그래서 대들보 위에 원통 동자가 수직으로 올려지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나무가 모자랐던 걸까요? 대들보와 동자 사이에 사각형 나무를 삐딱하게 받쳐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분은 되게 독특한 창의적인 결구 방식이라서 저분이 좀 실력이 없는 건지 아니면 너무 실력이 많아서 실험을 한 건지 되게 재밌게 보고 있어요. 지금 이 결구한 것들이 다 그래요. 보니까. 1930년 되면 한옥보다 일본식 집이 더 많이 지어질 때입니다. 그 어떤 분이 토끼인가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걸 이 증축을 한 사람이 네. 그러니까 인부겠죠. 뭐. 네. 예, 뭐 지금처럼 엔지니어가 아니니까 일본 목수 밑에서 배운 사람이 네. 자기 나름대로 창조적으로 진 게 아니냐. 저도 이제 추정을 해보기는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한옥 목수들이 한옥을 막 짓다가 예. 이제 한옥의 수요가 많이 줄어들고 그렇죠. 이분들이 이제 아마 전업을 했어야 될 네.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새로운 이제 우리 새로운 방식의 집들이 들어오니까 자기도 이제 뭔가 그거에 맞게 몸을 바꿔야 되는데 자기는 이제 갖고 있는 기본 기술은 한옥 베이스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식 자재를 가지고 집을 져야 되니까 이분이 이제 그거를 여기서 막 예, 맞습니다. 이게 막 섞은 거 아닌가 뭐 저도 이제 일종의 다 추정인 예, 이것도 예. 다 추정인데 그런 느낌도 들고요. 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상가채가 지어진 것은 1930년입니다. 한옥보다는 일본식 집이 각광받던 시기였지요. 조선 목수는 어깨너머로 일본 건축 기술을 배웠을 테죠. 거기에 자신이 잘 알고 있는 한옥 기술을 버무려 이 집을 완성한 것은 아닐까요? 그 결과 한옥도 아니고 일본식 집도 아닌
과도기적 집이 만들어진 것이죠.